잘 설명할 수 있는 부품은 버튼입니다. 버튼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디지털 신호는 하이 값과 로우 두 가지 값으로 표현되는 신호라고 했습니다. 하이, 로우. 그리고 잡음에 강하다고 말씀드렸죠. 이 두 가지 신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두 가지 값을 데이터의 저장 및 처리가 용이합니다. 이러한 디지털 신호를 입력받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부품은 푸시 버튼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들과 같이 다양한 형태의 버튼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회로를 그릴 때는 이런 형태, 스위치 형태로 회로를 그려줍니다. 버튼을 누르고 누르지 않음에 따라서 하이, 로우 값을 입력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하이로 입력받는다는 것은 0V의 값이 걸렸다는 이야기입니다. 5V의 값이 걸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로우로 입력되었다는 것은 0V에 가까운 값이 입력되었다는 겁니다. 보면 0V에 가까울 때 로우 값을 입력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버튼, 푸시 버튼의 구성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이때 보면 여기 숫자들대로 여기 다리 두 개는 1번, 3번인데 이 1번, 3번이 내부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2번, 4번이 내부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면 이게 버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버튼이 눌려지지 않았다고 하면 지금 1번, 3번과 2번, 4번 부분이 서로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어서 연결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버튼을 누르면 이 부분이 내려와서 이 두 개 단자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번과 4번, 2번과 4번, 3번과 4번이 동일한 전압에 걸려서 동일하게 동작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버튼을 연결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때 보통 버튼을 누르면 단자가 연결이 되어서 5V의 입력값을 가질 수 있어서 하이 상태가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그 반대 경우 버튼을 누르지 않았을 때는 단자들이 연결되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입력값을 무엇을 받을까요? 로우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떨 때는 로우를 받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로우를 받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플로팅 현상 때문에 그런데요. 플로팅 현상은 주변에 많은 부품들로 인해서 0이 아닌 0보다는 좀 높고 5V보다는 조금 낮은 그러한 전압이 걸린 것처럼 판단이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 0으로 됐다가 어떨 때는 1로 됐다가 이런 식으로 입력값이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입력값이 자꾸 바뀌어지는, 하나의 값으로 안정화가 안 되고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혼돈된 상태, 이런 상태를 플로팅 상태라고 합니다. 그건 이제 주변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요. 입력값이 0V인지 5V인지, 그러니까 로우인지 하이인지를 결정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버튼을 잘 사용하려고 하면 이 상태를 0V가 됐든 5V가 됐든 한 가지 상태로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해주면 드디어 이제 안정적인 상태가 돼서 정상적인 작동을 실험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안정적인 상태로 만들어 줄 수 있는 방법은 저항을 연결하는 겁니다. 저항을 어느 쪽에, 전원 쪽에 연결할 것인지 아니면 그라운드 쪽에 연결할 것인지에 따라서 풀업 저항 또는 풀다운 저항을 연결을 하면 어느 한 로우가 됐든 하이가 됐든 어느 한 값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플로팅 상태가 됐을 때를 지금 이렇게 표로 표시를 해보면 저항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 일반적인 기본적으로 버튼만
연결한 상태에서는 스위치를 눌렀을 때는 1값을 갖습니다. 그리고 스위치를 누르지 않았을 때는 1이 될 수도 있고 0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플로팅입니다. 플로팅. 이때 풀업 저항을 연결을 하면 버튼을 누르지 않은 경우에 하이 값을, 그리고 풀 다운 저항을 연결하면 버튼을 누르지 않은 경우에 로우 값을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풀업 저항을 연결했을 때는 버튼을 누르지 않은 스위치가 오프되어 있는 이 상태의 값이 1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르지 않은 상태가 1이기 때문에 풀업 저항일 때는 버튼을 눌렀을 때는 0값을 가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풀 다운에서는 버튼을 누르지 않았을 때를 우리가 직관적으로, 인간의 직관하고 똑같이 0값을 입력을 받습니다. 그런데 버튼을 누르면 그때는 1값을 받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조금 더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비슷한 방향으로 버튼을 사용하려고 하면 풀 다운 저항을 사용하는 것이 조금 더 직관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풀업 저항, 풀다운 저항을 어떻게 연결을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풀업 저항은 버튼의 저항을 전원 쪽에 VCC가 전원 표시인데요. 전원 쪽에 이렇게 저항을 연결한 것을 풀업 저항이라고 합니다. 저항이 5V에 가까운 쪽에 연결된 상태. 스위치가 열려 있는 상태에서는 이때는 요 값을, VCC의 값을 그대로 받아서 5V로 입력이 됩니다. 하이 값이 되겠죠. 스위치가 닫혀 있을 때는 그라운드 쪽으로 전류가 흘러서 입력핀에 0V 값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로우 상태가 되겠죠. 실제로 회로도에 보드에 버튼을 연결한 예제를 보면 이렇게 버튼을 연결했을 때 한쪽은 그라운드, 한쪽은 5V에 연결을 할 텐데, 이때 보면 5V 쪽에 이렇게 저항을 연결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값을 읽어오는 것들을 지금 현재 그림에서는 4번 디지털 핀에 연결해서 버튼 값을 읽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전원 쪽에 저항을 연결한 것을 풀업 저항, 버튼을 누르지 않았을 때 5V의 전압에 걸려서 입력값은 하이로 인식이 된다 라는 것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반대로 풀 다운 저항일 때는 저항이 그라운드 쪽에 연결이 된 겁니다. 여기 회로도를 보시면 여기 그라운드 쪽에 저항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려 있을 때 버튼이 눌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입력값은 0V가 되는 겁니다. 0V 전압, 열린 상태에서. 스위치가 닫힌 상태에서는 입력핀에 5V의 전압이 걸립니다. 하이 값을 받겠죠. 지금 여기서 회로도에 보실 때도 지금 저항이 그라운드 쪽에 연결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버튼을 사용할 때 주의할 게 있습니다. 그거는 바운싱 또는 채터링이라는 겁니다. 기계적인 진동에 의해서 사람이 버튼을 눌렀을 때 짧은 시간 동안, 아까 그림에서도 보여드렸는데 버튼에 얇은 판이 있어서 이 판을 눌렀을 때 양쪽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기계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누르는 순간 아주 작은 진동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접점 부분이 닿았다 떨어지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프로세서가 너무 빨리 동작하니까 그 검사하는 것을 너무 여러 번 해서 신호가 하이 값과 로우 값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스위치는 한 번만 눌렀는데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여러 번
버튼이 눌러진 것 같이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한 번 눌렀는데 잔 떨림 때문에 여러 번 온과 오프를 반복하는 그런 것처럼 인식이 되는 거. 이게 채터링 또는 바운싱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물론 미연에 방지해줘야 정확한 동작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적으로 스위치 앞단 쪽에 추가 회로를 구성해서 콘덴서 같은 걸 추가해서 막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이 바운싱 현상을 방지하는 그런 조치를 취해줘야 되겠습니다. 스위치의 입력 상태 변화 시 채터링이 발생하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여러 번 반복해서 검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다른 코드, 그러니까 검사하는 그런 코드들이 실행되지 않도록 일정 시간 동안 지연을 하는 것입니다. 지연. 그래서 여기서는 한 번만 스위치의 상태를 검사하도록 그렇게 지연을 주면 바운싱 현상이 감지가 안 된 채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버튼을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데이터를 입력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함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입력할 때는 디지털 리드를 이용을 합니다. 우리가 출력할 때 디지털 라이트를 썼던 것과 유사하죠. 그래서 디지털 리드에서는 어떤 특정 핀 값을 읽어오도록 핀 번호만 매개 변수로 던져줄 겁니다. 그리고 이 함수가 실행되고 나서 종료되면 반환값이 있겠죠. 근데 반환값은 인티저 형태로 반환이 됩니다. 값이 하이 또는 로우로 반환이 된다는 거죠. 버튼이 눌러졌는지 눌러지지 않았는지를 나타내는 하이 또는 로우 값만 입력을 받습니다. 근데 이렇게 디지털 리드를 쓰려고 하면 해당 핀에 대해서 셋업에서 핀 모드를 이용을 해서 모드를 인풋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인풋으로 바꿔주면 되는데 인풋 말고 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인풋 언더바 풀업입니다. 이건 아까 풀업과 풀다운 저항을 사용을 해야지 플로팅 현상을 막아줄 수 있다고 했는데요. 내부적으로 저항을 사용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내부 저항을 미리 설치해 놨습니다. 내장 풀업 저항을 사용하게 되면 저항을 따로 버튼에 추가로 달아주지 않아도 되는데, 이때는 핀 모드에서 인풋을 인풋 언더바 풀업으로 설정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제대로 된 코드를 작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선 두 개의 풀업과 풀다운을 풀다운 저항을 연결한 버튼을 두 개를 각각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핀에는 풀다운 저항, 그러니까 이 저항이 그라운드 쪽으로 연결되도록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6번 핀에는 풀업 저항, 그러니까 전원 쪽에 연결되도록 저항을 연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버튼이 열려 있을 때, 풀다운에서는 이렇게 열려 있을 때 0으로, 그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0으로 인식을 될 거고요. 그다음 풀업에서는 이렇게 열려 있을 때 1로 인식이 되도록 그런 연결을 한 겁니다. 이 상태를 모니터로 출력하기 위해서 우선은 회로를 구성해 봐야 되는데요. 회로를 구성을 할 때 먼저 전원은 쭉 뽑아서 여기 플러스 라인에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라운드도 쭉 뽑아서 마이너스 브레드보드의 마이너스 라인에 연결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플러스 전원이 쭉 연결이 됐겠죠. 그리고 나서 버튼을 이렇게 연결을 하고 나면 버튼 7번 버튼은 풀 다운으로 할 거니까 여기 있는 저항을 하나씩 연결해 주는데, 저항이 여기 그라운드에 연결이 되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전원을 그 반대편 다리에서 전원을 하나 뽑아 옵니다. 그리고
입력을 받을 수 있는 선은 여기 7번에 연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풀업을 연결을 할 때는 저항이 여기 5V 전원 쪽에 연결이 되고 반대편은 그라운드로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입력을 받을 핀은 6번 핀에 연결을 합니다. 그때 이 저항이 연결되어 있는 그쪽 다리에서 선을 연결해 주면 되겠습니다. 실제 회로를 구성한 사진이고요. 두 개의 버튼의 값을 읽어오는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우선 셋업에서는 핀을 입력으로 지정을 하는 건데 지금은 외장 저항을 연결을 했으니까 인풋 풀업 대신 인풋으로만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버튼이 두 개이니까 버튼을 핀스 언더바 버튼이라는 이름으로 배열로 만들고 7번 풀다운, 6번 풀업으로 연결한 것을, 그러니까 인덱스 0번은 풀다운, 인덱스 1번은 풀업을 나타내겠죠. 버튼에서. 이 상태로 초기화를 핀모드 인풋을 이용을 해서 포문을 이용해서 0에서 2보다 작은 동안, 그러니까 0과 1에 대해서 일씩 증가, 인덱스를 일씩 증가하면서 버튼을 인풋으로 핀모드 설정하는 것들을 지정을 해 주겠습니다. 루프에서는 무엇을 하면 될까요? 루프에서는 이 7번과 6번 핀의 값을 읽어오는 걸 하면 되겠죠. 디지털 리드를 이용해서 읽어올 거고요. 이때 핀 번호는 배열 이름을 써주면 됩니다. 7번과 6번을 순서대로 읽기 위해서 인덱스 0번, 1번을 자동으로 바꿔주는 반복문 for int i는 0, i가 2보다 작은 동안 i ++를 해주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읽어온 값을 한번 출력을 해주기 위해서 시리얼.print를 이용해서 출력을 하면 요 모니터에, 시리얼 모니터에 출력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보면 하나씩 출력하고 뒤에 버튼 두 개를 동시에 하나의 행에 출력하기 위해서 두 개 띄어쓰기 해주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하고 시리얼 프린트 L에는 요 두 개 버튼을 다 읽고 그 다음 읽을 때 줄을 바꿔주기 위해서 넣은 겁니다. 딜레이 1001초 간격으로 계속 요 버튼 상태를 검사해서 읽어와서 출력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예를 들어서 01로 계속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는 두 개의 버튼 중에 어떤 걸 누른 상태일까요? 지금 보면 아무것도 누르지 않은 상태입니다. 보면 풀다운이 0, 풀업이 1인 상태는 두 버튼 아무것도 누르지 않은 상태예요.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풀다운 7번은 누르지 않았고 6번 풀업은 눌렀기 때문에 0으로 바뀐 상태입니다. 그렇죠? 다시 눌렀다 띈 상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보면 7번 풀다운 버튼이 1로 바뀌었네요. 풀다운 버튼 7번을 누른 상태겠죠. 눌러준 상태고, 이때는 7번을 누르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때는 6번 풀업이 1인 상태는 누르지 않은 상태고요. 풀업이 0인 상태는 눌러진 상태겠죠. 그래서 풀업 저항이 사용된 경우는 직관적인 출력과 반대의 결과가 나오니까 주의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직관적인 것과 반대로 보이지 않으려고 하면 not 이라는 연산자를 사용하면 가능하겠습니다. 두 개의 버튼으로 가지고 온 입력값을 이용해서 LED를 한번 제어해 보겠습니다. 7번은 여전히 풀다운, 6번은 풀업 저항에 연결이 된 상태에다가 LED만 추가해서 연결을 하겠습니다. LED만. 그러면 LED는 11번과 10번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번 LED는 지금 여기 있는 풀다운을 이용해서 제어를 할 거고요.
10번에 있는 LED는 여기 6번에 있는 풀업 저항을 이용을 해서 제어를 할 겁니다. 그래서 보면 잠깐 써볼까요? 11번은 풀 다운, 10번은 풀업을 이용을 해서 제어를 할 겁니다. 회로도 사진이고요. 자, 우선은 아까 했던 핀 모드를 인풋으로 하는 것과 버튼을 배열로 지정한 것은 그대로 둡니다. 그리고 버튼 값을 읽어오는 것도 그대로 할 건데 포문을 이용해서. 근데 하나 다른 거는 이때 읽어온 값을 바로 출력하는 게 아니고 state라는 불린형 변수에 집어넣겠습니다. state에 집어넣고 그 state에 따라서 LED를 제어하도록 하겠습니다. LED는 7번을 버튼을 이용해서 11번을, 그 다음에 6번 버튼을 이용해서 10번을 이렇게 제어하기로 했으니까 인덱스가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인덱스를 이용해서 핀 LED를 스테이트로 디지털 라이트를 하는 그런 코드를 집어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아까 버튼 누른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제가 시뮬레이션을 이용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아까 그림에서 봤던 그 회로죠. 코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6번은 10번을, 7번은 11번을 제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을 눌러서 볼까요? 이제 여기 풀업을 누르지 않았는데도 풀업은 계속 1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계속 불이 켜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버튼을 누르면, 그쵸? 누르면 이제 꺼졌습니다. 다시 누르지 않은 상태는 켜졌고, 버튼을 누르면 꺼졌습니다. 저 반대로, 직관과 반대로 동작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다만 여기 있는 풀 다운은 누르면 켜지고 누르지 않으면 꺼지는, 누르면 켜지고 누르지 않으면 꺼지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도 해보시고요. 이제 내장 풀업을 사용하는, 내장 풀업 저항을 사용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내장 풀업을 사용하실 때는 버튼을 그대로 여기 입력 쪽과 그라운드 쪽에 그대로 연결을 하면 되겠습니다. 저항 없이 사용하는 예제입니다. 이렇게 회로로 연결을 하시고요. 이렇게 하고 디지털 리드를 이용해서 읽을 건데, 이때 읽을 버튼에 대해서 핀 모드에서 인풋으로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인풋 대신 인풋 언더바 풀업으로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이게 풀업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가 눌린 상태고요. 1인 상태는 눌러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지금 보면 전원이 따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전원은 그냥 여기 있는 이 입력 선에서 받아오는 걸로 그렇게 하면 돼요. 코드를 열고 시뮬레이션을 시작하면 누르지 않은 상태에 계속해서 1값이 출력되다가 누르고 나면 0값이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항을 다는 것들이 부담스러우면 이렇게 인풋 풀업을 이용한 내장 인풋 풀업을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디지털 6번 핀에 내장 풀업 저항으로 연결된 버튼을 가지고 누른 횟수를 한번 카운트 해 볼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까 0일 때는 눌러진 거, 1일 때는 눌러지지 않은 걸 나타냈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누른 횟수를 카운트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눌렀을 때는 0값, 읽어온 값이 0일 때 카운트를 플러스 하면 될까요? 눌러지지 않을 때는 플러스를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러면 될까요, 여러분?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에 대해서 인풋 풀업으로 지정을 해주고요. 루프에서는 6번 버튼을 읽어와서 디지털 리드로 읽어옵니다. 읽어오는데 뭐 눌렀을 때는 0, 누르지 않을 때는 1로 값이 받아왔으니까 이거를 직관적으로 우리가 아는 대로 표시하기 위해서 앞에다 not 연산자를 붙여주세요. 그럼 0을 읽었을 때는 1로, 1을 읽었을 때는 0으로 그렇게 표시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현재 state current라는 변수에 그 읽어온 값을 저장을 하고 읽어온 값은 0 또는 1이겠죠. 인풋 풀업이기 때문에 눌렀을 때 0값이 받아졌을 텐데 not 연산자로 1로 표시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눌러졌을 때 1일 때 어떤 일을 하면 되냐면 count라는 변수를 플러스에서 1 증가시키는데 문제는 제가 계속 누르고 있는데 이 루프가 계속 돌면서 눌러졌는지만 검사한다고 하면 제가 한 번 누른 상태로 시간이 계속 지나면 계속 누른 상태를 계속 반복해서 발견을 하겠죠. 그럴 때마다 카운트를 증가시킬 텐데 그렇게 하면 정당하지 않다는 거죠. 사실은 눌렀다가 뗐다가 다시 누를 때만 카운트가 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전 상태가 어땠는지를 기억하고 있다가 이전 상태는 누르지 않은 상태였는데 지금은 누른 상태로 바뀌었어. 이렇게 앞 상태와 지금 상태가 변화가 있을 때만 카운트를 플러스 하도록 해주는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스테이트를 current state와 previous state로 나누어서 변수를 따로 만들어주고 previous state를 false로 초기화했다가 false였다가 현재 current가 true로 바뀐 그 순간에만 count를 플러스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은 현재 상태가 true였기 때문에 플러스를 했으니 앞으로 현재 상태가 true였다라는 것들을 기억하고 있도록 previous state를 바꿔주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현재는 true이기 때문에 true를 계속 누르고 있는 그 상태에서는 카운트가 안 되게 되겠죠. 그리고 state가 눌러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항상 previous를 false로 바꿔주는 작업을 하면 이렇게 카운트를 하나씩 늘려가면서 출력을 하는 그런 것들을 해볼 수 있어요. 카운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코드 여기 not을 했기 때문에 눌렀을 때의 일값, true 값을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눌렀을 때 시뮬레이션 눌러야 되죠. 눌렀을 때 하나
계속 누르고 있으면 변하지 않고 다시 눌렀을 때 하나씩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 있는 딜레이 50, 요거는 한번 눌렀을 때 그 순간적으로 잔 떨림을 다시 잃지 않도록 딜레이를 주는 것을 50ms를 줘서 바운싱 현상을 막아주는 그런 코드니까 이 부분도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버튼을 누른 횟수를 세는 거. 버튼이 눌러진 경우 횟수를 증가시키면 버튼을 누른 상태로 횟수가 계속 증가되니까 이전 상태, 현재 변수는 state underbar previous를 썼어요. 그리고 현재 상태 state underbar current를 비교해서 이전 상태가 눌러지지 않은 상태이고 false이고 현재 상태가 눌러진 상태, true인 상태인 경우에만 횟수를 플러스 하는 그러한 코드를 확인을 시켜 드렸고요. 이때 버튼의 기계적인 진동, 바운싱, 채터링 현상을 계속해서 카운팅 하는데 적용하지 않도록 이 상태를 없애주기 위해서 디바운싱을 해야 되는데, 디바운싱의 가장 쉬운 방법은 여러 번, 짧은 시간에 여러 번 읽지 않도록 딜레이를 짧게 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50ms 정도를 주면 그런 부분들은 해결이 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고, 아까 시뮬레이터에서 확인드린 딜레이 50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디지털 입력을 가지고 몇 개 실습을 해보면 좋겠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각자 실습할 수 있는 문제를 하나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텍트 스위치를 두 개를 연결을 합니다.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두 개를 연결을 하고 LED를 세 개를 같이 이제 연결을 합니다. 그래 놓고 왼쪽 스위치를 누르면 LED의 불이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켜지게 하고, 오른쪽 스위치 버튼을 누르면 LED가 오른쪽으로 한 칸씩 이동하면서 불이 켜지도록 하는 거죠. 지금 왼쪽 맨 첫 번째에 불이 켜져 있는데 제가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그 다음에는 가운데로, 또 다시 한번 누르면 맨 끝에 있는 오른쪽으로 한 칸씩 이동하면서 불이 켜지도록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상태에서 왼쪽 버튼을 누르면 왼쪽으로 이동해야 되는데, 이동하면 왼쪽에는 LED가 없죠? 그럴 때는 한 바퀴 돌아서 맨 끝에 있는 LED가 불이 들어오게, 다시 누르면 이 왼쪽에 있는 이 LED가 불이 들어오게, 이렇게 동작하는 그런 코드를 한번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장자리 LED가 점등 후에는 반대편으로 이동하도록 이 부분 잘 처리해 주셔야 돼요. 자, 여기에 회로들 좀 더 크게 보여드렸습니다. 회로들을 잘 보시고 회로 구성하신 후에 코드도 각자 잘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버튼과 LED들에 대한 초기 설정과 이러한 동작을 위해 필요한 변수들의 선언을 주의 깊게 잘 해보시고요. 반복적으로 동작해야 되는 그 코드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잘 생각해서 코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뒤에 이렇게 코드들이 있으니까 필요에 따라서 멈추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디지털 데이터의 입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면 디지털 데이터 입력에는 디지털 리드 함수를 사용해서 비트 단위 입력까지 가능하지만, 사용하기에 앞서서 핀모드 함수에서 반드시 입력으로 사용할 것임을 먼저 세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인풋으로 하든지 내장 풀업을 쓰기 위해서 인풋 언더바 풀업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지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버튼을 사용할 때 버튼이 눌러지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회로가 오픈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그 핀으로 들어가는 입력값이 특정한 어떤 값으로 결정되지 않은 그런 플로팅 상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플로팅 상태일 때는 이걸 그대로 사용하기보다는 풀업 저항 또는 풀다운 저항을 이용을 해서 초기값이 회로가 오픈 상태에 있을 때 초기값이 풀업 저항은 하이가 입력되도록, 풀다운 저항은 로우가 입력되도록 그렇게 미리 설정을 해 놓으셔야 안정적인 동작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두이노 내부에는 풀업 저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고요. 별도의 저항 연결 없이 사용 가능한데, 이때는 핀 모드에서 인풋 언더바 풀업으로 미리 설정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디지털 데이터의 입력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